안녕하세요. 이번 시리즈는 역사상 최강 제국 몽골과 우리의 자존심인 고려가 한판 붙었던 전쟁이자 정말 오랜 시간을 치열하게 싸운 고려-몽골 전쟁 이야기입니다. 때는 13세기 초 여진족의 금나라와 남송이 중국을 나누어 지배하던 시기, 북쪽에는 여러 부족으로 갈라져 살던 몽골족이 있었습니다. 당시까지 몽골족은 세계사에서 큰 존재감을 드러낸 적이 없었던 민족이었는데요. 혜성처럼 나타난 징기스칸이 이 몽골족을 통일하면서 이들은 순식간에 강력한 힘을 가진 세력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몽골은 엄청난 속도로 정복 활동을 벌이면서 자신들에게 항복하지 않고 저항하는 나라는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렸고요. 아시아, 중동, 유럽까지 세력을 뻗치면서 엄청난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고려에도 여러 차례 침입을 하죠. 먼저 몽골은 우리에게 사신을 보내 많은 물자를 바칠 것을 무리하게 요구했습니다. 당시 고려의 권력자였던 최후는 이러한 요구를 매우 불쾌하게 여겼죠. 그런데 갑자기 정말로 뜬금없이 고려에 왔던 몽골의 사신이 되돌아가던 길에 의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몽골은 곧바로 고려를 의심했죠. 하지만 당시 몽골의 사신은 고려의 국경을 넘어간 뒤에 피살당했기 때문에 고려 측에서는 우린 사신을 죽이지 않았고 아마도 국경을 넘은 뒤 여진족에게 죽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몽골은 그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았죠. 몽골은 사신이 죽은 일을 구실삼아 1231년 8월 자기들 마음대로 고려를 침공하니 이것이 바로 몽골의 1차 침입이었습니다. 바람처럼 빨랐던 몽골군은 백전노장 살리타이의 지휘하에 압록강을 건너 순식간에 고려의 관문인 의주까지 당도했습니다. 몽골 입장에서 의주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숙제였죠. 반면 고려 입장에서 의주는 최전방의 국경지대이자 강동 육주의 끝부분이었고 적이 쳐들어왔을 경우 적을 최대한 오래 막아내면서 시간을 벌어주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곳이다 보니 의주는 명문가 출신의 장수 조숙창이 배치되어 있었고요. 비교적 식량과 무기도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어 충분히 몽골군과 한판 붙어볼만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성문 앞에 몽골군이 나타나자 의주 방어사 조숙창은 싸우기는커녕 성문을 활짝 열더니 백기를 들고 그만 항복해버렸습니다. 심지어 조숙창을 비롯한 의주의 관리들은 식량을 내어 몽골군을 배불리 먹여주기까지 했죠. 몽골 장수 살리타이는 이게 웬 떡이냐며 기뻐했고요. 한편으론 이제 자기 부하가 된 조숙창에게 고려의 다른 성들을 돌며 항복을 권유하라고 했죠. 당시 배신자 조숙창은 주변의 성들을 돌아다니며 무서운 몽골군이 왔으니 모두 항복해, 저항하면 다 죽는 거야 라고 소리치며 고려군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살리타이는 이 틈을 타 강동 육주 중 하나인 철주까지 함락시켜버렸죠. 이렇듯 몽골과의 전쟁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지고 말았습니다. 살리타이는 이제 두 번째 작전을 시작하는데요. 군사를 선발대, 본군, 내륙군 이렇게 셋으로 쪼개서 선발대는 개경을 향해 남쪽으로 내려가게 하고 내륙군은 동쪽의 귀주성을 공격하도록 하고 본군은 살리타이가 직접 지휘하며 고려의 서북쪽을 장악하고 있기로 합니다. 몽골군은 특유의 빠른 이동 속도를 이용해 목표 지역으로 이동했고요. 이 중 내륙으로 이동한 몽골군은 순식간에 귀주성을 포위해버렸습니다. 귀주성 군사들은 의주와 철주가 맥없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상태였고 이 때문에 사기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었죠. 하지만 귀주성에는 사람들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용기를 간직한 사나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고려 몽골 전쟁의 첫 번째 영웅 김경손 장군이었죠. 당시 김경손 장군은 자신의 형이 중앙의 권력자였던 소위 금수저 출신이었는데요. 개경에서 편하게 지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친 북방으로 올라와 나라를 지키는데 앞장서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김경손은 모두가 몽골군이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이지 폭탄 발언을 하시는데요.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문을 열고 나가 싸워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곤 나와 함께 하려는 자는 따르라 라고 외치며 곧장 성문 밖으로 돌격을 하셨죠. 당시 말을 타고 달려나가던 김경손 장군의 뒤에는 용감한 별초들 12명이 따라붙어 있었는데요. 여기서 별초란 싸움을 전문적으로 하는 고려판 기사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김경손 특공대는 마치 자살행위처럼 보이는 이 돌격을 기어이 성공시키고야 말았죠. 김경손 특공대는 말을 타고 몽골 진영으로 파고들어가 순식간에 몽골군 장교 한 명을 죽이고는 뒤이어 깃발을 든 병사들을 비롯한 여러 몽골군들을 칼로 쏘아 맞췄습니다. 그리곤 몽골군들 사이를 요리조리 뛰어다니면서 계속 적들을 죽였고 한동안 몽골군 진영을 신나게 휘저어 주셨죠. 그리고 이게 진짜 레전드인데요. 그 뒤 김경손 특공대는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이 귀주성으로 돌아오는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성벽 위에서 지켜본 고려 사람들은
다시 용기를 얻었고요. 김경손과 박서를 비롯한 장군들의 지휘하에 모두가 힘을 합쳐 싸웠습니다. 그리고 무려 한 달 동안을 버텨내면서 결국 몽골군이 귀주성을 포기하고 되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귀주성을 공격했던 몽골 장수 중 하나는 고려군과 싸우다 질린 나머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성이 대군을 맞아 싸우는 것을 보니 하늘이 돕는 것이지 사람의 힘은 아니다. 한편 남쪽으로 내려갔던 몽골군 선발대도 있었잖아요. 그들은 개경 근처의 동선역까지 내려갔다가 고려 정예군의 강력한 공격을 받고 허겁지겁 후퇴했습니다. 몽골군은 진격한 두 방향 모두에서 고려군에게 보기 좋게 격퇴당했던 거였죠. 하지만 도망치는 몽골군 선발대를 신나게 쫓아 안북성까지 올라갔던 고려군 지휘관들 사이에 내분이 생기고 맙니다. 누구는 나가서 싸우자고 하고 누구는 성 안에서 싸우자고 하고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던 거였죠. 그리고 하필 내분이 일어나 있던 바로 그 타이밍에 살리타이가 이끄는 몽골군 본진이 고려군을 기습합니다. 고려군은 모두가 우왕좌왕하다 그만 대패를 당하고 말았죠. 고려는 이 안북성 전투의 패배로 그만 수도인 개경까지 뚫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수도가 포위당한 고려는 별수 없이 몽골한테 공물을 바치는 조건으로 일단 강화를 맺고 전쟁을 끝내게 됩니다. 하지만 몽골의 살리타이는 그냥 깔끔하게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살리타이는 고려 땅에 다루가치 72명을 두고 돌아갔죠. 여기서 다루가치는 쉽게 말해 감시자들입니다. 몽골은 점령한 나라들마다 이 다루가치들을 남겨두곤 했는데요. 점령한 게 아니라 강화를 맺은 것이다 보니 감히 수도인 개경에 두지는 못하고 북쪽 변방인 북계에 남겨두고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루가치들이 결코 얌전히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끊임없이 고려를 감시하고 재물을 내놓으라고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고려를 아주 귀찮게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고려의 집권자 최후와 고종 임금은 몽골이 저렇게 탐욕스러우니 분명 다시 쳐들어오겠군 이라고 확신하게 됐죠. 그래서 고려는 1차 침입 다음 해인 1232년 몽골이 파견한 다루가치들 중 대다수를 일시에 습격해 처치해버리고는 방어가 어려운 개경에서 빠져나와 강화도로 수도를 옮겨 전쟁에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몽골은 고려에 제2차 침입을 해오게 되죠. 2차 침입에서 몽골군은 또다시 살리타이를 앞세워 고려에 쳐들어오는데요. 바람같은 속도와 사나운 기세를 앞세워 고려의 큰 도시들인 서경, 개경, 남경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고려로부터 항복을 받아낼 수는 없었죠. 왜냐고요? 고려의 지도층은 이미 바다 건너 강화도에 있었거든요. 여기서 몽골군도 배를 타고 강화도를 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당연히 계실 텐데요. 하지만 사실 강화도는 그리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앞바다의 물살이 매우 세서 허술한 배로는 제대로 건너보지도 못하고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 버리기 십상이었고요. 게다가 당시 고려 수군은 배 위에 무시무시한 투석기까지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괜히 건너려다가 물귀신 내기 딱 좋았죠. 그래서 몽골군은 감히 강화도로 건너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살리타이는 강화도는 안되겠군. 그럼 강화도 빼고 죄다 때려부수면 되지 라면서 이번엔 지금의 용인에 있는 처인 부곡 쪽으로 말머리를 돌립니다. 여기서 부곡이란 일반적인 마을에 비해 작고 가난해 때론 차별을 받았던 마을을 뜻하는데요. 가난한 곳이다 보니 그나마 방어시설이라고 있던 처인성은 크기가 매우 작고 성벽도 낮았습니다. 그래서 몽골군이 공격해온다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 뻔했죠. 하지만 처인성의 고려인들은 항복하기는커녕 무시무시한 몽골군을 맞아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 처인성에는 고려 사회에서 조용히 살아가던 김윤우란 인물도 있었죠. 김윤우는 당시 보현원이라는 절에 있던 스님이었는데요. 처인성에 들어와 있던 중 몽골군이 쳐들어오자 그곳 사람들과 함께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힘껏 싸우던 김윤우는 어차피 조그만 성이 몽골군의 공격을 오래 버텨내는 것은 어렵다. 뭔가 다른 작전이 필요해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고민하던 김윤우는 적의 우두머리를 집중 공격해 전투를 끝내겠다는 대담한 계획을 세웁니다.